갈라진 절벽에 그대로 고정된 집이 있습니다. 포효화된 밀려오는 파도를 정면으로 버티는 구조물. 그리고 발을 단 한 번만 잘못 디뎌도 곧장 깊은 어비스로 떨어질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런 공간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에서 가장 적대적인 구석들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덫 같은 곳을 집이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끝으로 향합니다. 얼어붙은 바다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나무 오두막에서부터 활동 중인 화산의 입구 안에 세워진 마을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심지어 너무 외진 곳이라 이미 맹장을 수술로 제거한 사람만 거주를 허락받는 마을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너무 멀어 응급 상황이 생겨도 제때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의 모든 구조물은 집이라는 말의 의미를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가족은 자연 그 자체를 상대로 조용하지만 영구적인 내기를 걸고 살아갑니다. 클로 덮인 산비탈 위, 거대한 화강암 바위 4개가 2층짜리 집의 기초 전체를 이루고 있다. 건축가들은 이 육중한 바위들 사이의 빈틈을 콘크리트와 돌벽으로 메워 마치 선사시대의 은신처처럼 보이는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둥글게 솟은 바위 꼭대기 위에는 지붕너를 얹은 지붕이 바로 놓여 있으며 아래에 자리한 바위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 집은 1974년에 지어졌고 내부에는 돌계단과 작은 벽난로가 마련되어 있다. 기묘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안쪽 공간만큼은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산비탈을 정기적으로 때리는 거센 산바람을 막기 위해 방탄 창문과 무거운 강철문이 내부를 보호한다. 이 외딴 장소까지는 전기선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들은 빛과 난방을 모두 촛불과 장작에 의존해야 한다. 입구 바로 밖에는 가까운 바위를 직접 파내 만든 작은 수영장이 있으며 집을 떠받치는 돌과 같은 암석에서 깎여 나온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가사 달루르는 페로 제도의 외딴 모퉁이에 갇혀있던 작은 마을이었다. 짙은 초록빛 산맥과 차가운 북대서양이 이곳을 둘러싸며 알록달록한 집들은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거의 끊어진 채 남아있었다. 수세기 동안 이 마을에 닿는 유일한 길은 거의 460m 높이의 가파른 산봉우리를 넘어가는 것이었다. 우편 배달부들은 그 험한 길을 일주일에 3번씩 걸어올라 그곳에 사는 12명 남짓한 주민들에게 편지를 전했다. 마을은 높은 고원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바로 그 가장자리에서는 뮬라포스르 폭포가 18m 아래 바다로 곧장 떨어진다. 2004년 기술자들이 단단한 안반을 뚫어 터널을 만들면서 가사달루르는 처음으로 도로를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다. 하지만 새 길이 생긴 뒤에도 오늘날 이곳에 남아 사는 사람은 약 15명뿐이다. 그들은 풀밭을 떠도는 양들과 함께 이 고요한 풍경을 나눈다. 그리고 짙은 안개가 내려오면 집들은 통째로 삼켜진 듯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세상 끝에 홀로 놓인 것처럼 보인다. 몽글랑 산궤의 해발 2835m 지점, 깎아지른 산악절벽 위로 캡슐 형태의 포드가 절반쯤 허공에 걸려있다. 붉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주변의 회색 화강암 사이에서 선명하게 빛나며 거친 암석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장소에는 도로나 길이 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미리 제작한 구획들을 헬리콥터로 운반해 빙하 위에 직접 내려놓았다.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내부 조명과 날씨를 밤낮 없이 추적하는 작은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내부는 거의 우주선 객실처럼 보이며 그곳에 머무는 등반가들을 위해 12개의 침상과 작은 주방 공간이 갖춰져 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는 구조물 아래 끝없이 펼쳐진 얼음벌판이 보이고 그 풍경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불안한 감각을 남긴다. 중국 후난성의 절벽을 오르던 등반가들은 지상에서 120m나 떨어진 바위 표면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멀리서 보면 단순한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뜻밖에도
절벽 위에 작은 매점이다. 아래쪽에서는 등산객들이 강철 케이블에 몸을 맡긴 채 아찔한 바위길을 지나가고, 이곳에서는 그들에게 생수병과 에너지 간식을 판다. 2제곱미터뿐인 좁은 공간에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직원들은 문을 열기 전마다 매일 아침 직접 암벽을 올라 선반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근무가 시작되면 하루 종일 계곡바닥 바로 위 허공에 머문 채 목마른 손님들이 지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윈터 아일랜드에는 거대한 빙하와 바람에 깎여 날카롭게 솟은 얼음들 사이로 외딴 목조 오두막 한 채가 홀로 서 있다. 1947년에 지어진 이 작은 건물은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환경 가운데 하나인 남극에서 활동하던 초기 탐험가들에게 중요한 기상 관측소였다. 안으로 들어가면 선반 위에는 70년이 훌쩍 넘은 원래의 식량 통조림과 유리병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더 거칠고 원시적이던 탐험 시대의 조용한 흔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무거운 눈더미가 건물 전체를 자주 뒤덮었고, 때로는 표면 위로 난로 연통 끝부분만 겨우 드러났다. 이곳에 머문 과학자들은 완전한 어둠이 이어지는 여러 달을 견디며 지구상에서 측정된 바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수준의 풍속을 기록했다. 바깥에서는 끝없는 극지의 밤이 몰아쳤고, 안에서는 석탄 난로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그들은 두꺼운 모피에 몸을 감싼 채 잠을 청하며 얼음과 바람뿐인 세계 한가운데에서 관측을 계속했다. 카파도키아의 부드러운 화산암 아래에는 18층으로 이어지는 터널과 방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거대한 지하 구조물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하 정착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추에 속한다. 땅 위에서는 평범한 마을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가능한 또 하나의 세계가 깊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 한때 이 방대한 지하 도시 안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잠을 자고 예배를 드렸다. 그곳의 주민들은 단순히 몸을 숨기기 위해 좁은 굴을 판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학교로서의 공간을 만들고 예배를 위한 교회를 파냈으며 가축을 둘 마구간까지 안반 속에 새겼다. 지상에 있던 마을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땅속에 다시 세운 셈이었다. 생활 공간과 종교 공간, 동물을 위한 공간이 서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위험한 시기에도 가능한 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했다. 좁고 어두운 통로 곳곳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다. 무게가 거의 450kg에 이르는 거대한 원형 성문이 복도를 가로막았다. 이 돌문은 안쪽에서 굴려 닫을 수 있었고, 적이 더 깊은 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벽이 되었다. 한 통로가 막히면 그 너머의 사람들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지하 도시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기의 흐름이었다. 52개의 환기 통로가 땅속 55m 깊이까지 이어지며 도시의 가장 낮은 층까지 신선한 산소를 내려보냈다. 수많은 사람이 지하에 머물러도 숨을 쉴 수 있도록 계산된 구조였다. 요리할 때 피어오르는 연기 역시 그대로 지표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연기는 비밀 환기 시스템을 따라 흩어졌고, 지상에 닿기 전에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밖의 적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한 치밀한 방식이었다. 이 지역의 지상에 살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기 발밑에 거대한 도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1963년 한 남자가 자신의 지하실을 개조하던 중 우연히 벽 하나를 무너뜨렸다. 벽 뒤에는 예상치 못한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그 길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사방으로 수마일이나 뻗어나가는 미로 같은 터널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하 도시의 바닥 깊숙이 파낸 우물들은 주민들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했다. 그 물은 지상에 있는 적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고, 독을 풀 수도 없었다. 위험이 닥친 시기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몇 달씩 이 어두운 세계에 머물렀다. 그들은 칠흑 같은 복도를 기름 램프의 의지에 오가며 생활했고,
머리 위 지상에서 위협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프랑스 남서부 알주 계곡의 석회암 절벽에는 로카마두르라는 마을이 붙어 있다. 이곳의 역사는 수세기 동안 바위 표면에 층층이 쌓여왔다. 한때 순례자들은 산 허리를 직접 판에 만든 성소에 닿기 위해 216개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절벽을 따라 세워진 7개의 오래된 예배당과 거대한 바실리카는 미로 솟아오르는 수직의 종교단지를 이루며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건물들은 나무 들보와 석조 아치로 깎아지른 암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마을 훨씬 위, 고원의 끝자락에는 요새화된 성이 절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로카마두르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집들이 서로의 위에 포개지듯 쌓이는 형태로 자라났다. 전설에 따르면 1166년 성 아마두르의 시신이 바위 안에서 완벽히 보존된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이곳은 중요한 순례지로 남아있으며 특히 작은 예배당 안에 모셔진 검은 성모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해안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보통의 어부라면 감히 집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을 곳에 이 연약한 오두막들이 서 있다. 바닷속 깊이 박힌 나무 기둥들이 겨우 그 무게를 떠받치고 있을 뿐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부들은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 위에 매달린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야 한다.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아래에는 끝없는 바다와 긴 추락이 기다린다. 한 번의 실수는 곧바로 플랫폼 밑 어둡고 차가운 해류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오두막 안의 공간은 작은 난로 하나와 얇은 잠자리 매트가 겨우 들어갈 정도라 편안함을 기대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이들은 즉석라면과 그날 바다가 내어준 신선한 어획물로 버티며 밤새 얇은 양철벽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 몇 시간마다 다시 밧줄 위로 기어나가 바다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새우와 물고기로 가득 찬 무거운 그물을 손으로 직접 들어올린다. 그리고 이 위험한 일과는 조업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황산 근처의 절벽에는 40개의 전각과 누각으로 이루어진 사찰 단지가 협곡 바닥에서 75m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 멀리서 보면 건물 전체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의 기초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에 장인들이 절벽의 암벽을 직접 깎아 만들었다. 그들이 사용한 도구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원시적인 수준이었지만 구조는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절벽 깊숙이 파낸 홈에는 참나무 가로보가 단단히 끼워졌고 이 보들이 전체 건축물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아래쪽에 덧댄 가늘고 긴 기둥들은 마치 무게를 받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하중을 바위 자체가 감당한다. 좁은 나무 통로와 가파른 계단은 서로 다른 높이에 놓인 대각들을 이어준다.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이 이 목조 통로를 지나며 발 아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대의 공학을 믿고 몸을 맡긴다. 이 사찰은 여러 차례의 큰 지진과 수백 년에 걸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절벽의 처마가 목재를 침식과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처음 이 외딴 장소를 선택한 것은 수도승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시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내부에는 산의 심장부를 파서 만든 작은 사당들이 있고 그 안에는 부처, 공자, 노자의 조각상이 함께 놓여 있다. 복도는 너무 좁아서 사람 2명이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힘들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들의 발밑에는 곧장 깊은 협곡이 펼쳐져 있다. 나무주의 메마른 아웃백 위로 먼지 폭풍이 휘몰아칠 때 쿠버 패디의 삶은 지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이곳은 세계의 588 수도라고 불릴 만큼 588로 유명한 마을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땅속으로 내려간 이유는 보석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상 기온은 자주 섭씨 50도까지 치솟고 뜨거운 공기와 햇빛은 평범한 생활마저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암침을 직접 파고 들어가 집을 만들었다.
이 지하 주거지는 더그아웃이라고 불리며 에어컨이 전혀 없어도 내부 온도가 거의 섭씨 24도로 유지된다. 바깥이 불타는 듯한 한여름에도 땅속의 거실과 부엌, 침실은 안정적인 서늘함을 품고 있다. 가족들은 이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산업용 굴착 장비로 바위를 깎아 생활 공간을 넓혀간다. 평범한 주택가를 걸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 풍경에 가깝다. 집의 정면이나 창문 대신 땅 위로 솟은 하얀 환기 파이프들만이 아래에 숨겨진 세계의 존재를 알려준다. 지하에는 개인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 서점, 호텔까지 있고 호텔 객실은 암벽이 그대로 드러난 스위트룸으로 꾸며져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자신의 지하실에 깊이 1m짜리 수영장까지 만들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주민들이 욕실을 고치거나 복도를 넓히는 도중 우연히 값비싼 오팔 광맥을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쿠버 패디의 이 거대한 지하 공동체에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은 여름이 가장 뜨거운 시기에는 햇빛을 거의 보지 않은 주간다. 오래된 돌집들이 단 한 줄로 늘어서 높이 50m가 조금 넘는 좁은 현무암 절벽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카탈루냐의 이 자연 받침대는 수천 년 전 서로 다른 두 용암류가 맞닿아 싣고 굳어지면서 어둡고 들쭉날쭉한 능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은 절벽 꼭대기를 따라 거의 1km 이어지지만 많은 구간에서 땅의 폭은 집 한 채와 그 사이로 난 좁은 길 하나를 겨우 품을 정도입니다. 건물 뒤쪽 창문을 열면 곧바로 수직 낙하 지점이 펼쳐지고 훨씬 아래에서는 플루비아 강과 토로넬 강이 합쳐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풍경은 실제로 어지러울 만큼 깊고 가파릅니다. 많은 건축물은 현지의 화산암 자체를 기초로 삼아 서 있어 집들은 자신들이 놓인 지형 속으로 거의 이음새 없이 스며든 것처럼 보입니다. 건축가 데루노부 후지모리는 나가노에 아주 특별한 다시를 세웠습니다. 방 하나뿐인 이 찻집은 두 그루의 키 큰 밤나무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으며 지상에서 약 6m 높이에 떠 있습니다. 구조물을 붙잡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 줄기뿐이고 그 아래에서 나무가 자연스럽게 흔들릴 때마다 집도 함께 움집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땅에 따로 세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사다리는 나무 껍질에 그대로 기대어 있습니다. 작은 내부에는 전통 다다미와 회반죽으로 만든 화덕이 놓여 있어 위험해 보이는 위치와 달리 따뜻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냅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주변 산들이 넓게 펼쳐지지만 바람이 강해지면 집 전체가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손님들은 앉는 공간에 닿기 위해 아주 작은 입구를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히말라야의 해발 3,120m 높이, 화강암 절벽 끝에는 하얀 벽과 황금빛 지붕을 가진 신성한 사원이 바위에 매달린 데 서 있다. 이곳에 닿으려면 가파른 흙길을 따라 약 3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야 한다. 길은 소나무와 로도덴드론 숲 사이로 굽이치며 이어지고 아래로는 파로 계곡의 바닥이 아득히 내려다 보인다. 건물들은 그 계곡보다 900m나 높은 절벽 위에 자리한다. 전설에 따르면 한 승려가 호랑이 암컷의 등에 올라 이 동굴까지 날아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3달 동안 명상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절벽 사원은 4개의 주요 사원과 82개의 거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좁은 돌계단과 절벽에 걸린 나무다리들이 각각의 공간을 이어준다. 거대한 폭포는 사원 벽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바위면을 따라 떨어져 물보라가 피부에 닿을 만큼 가깝다. 이곳의 숙녀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삶을 보내며 발 아래 멀리 흘러가는 구름을 내려다본다. 1998년 화재로 건물의 상강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작업자들은 무거운 목재와 돌을 전부 손으로 산 위까지 운반해 17세기 모습 그대로 다시 세웠다. 방문객은 깊은 협곡 위 다리를 건너 사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모든 카메라와 신발을 두고 가야 한다. 아오가시마는 필리핀의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초록빛 분화구 안에 다시 더 작은 화산이 자리 잡은 보기 드문 이중 화산섬이다. 이 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져 있으며
지금도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주민들은 바깥 칼데라와 안쪽 칼데라 벽 사이에 펼쳐진 평평한 지대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언제나 미래의 분화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 아오가시마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활동 중인 화산섬이며 마지막 큰 분화는 170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 그때 당시 섬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가파른 사면은 짙은 열대림으로 뒤덮여 있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증기는 마을의 자연 난방과 지열 발전에 쓰인다. 안쪽 분화구를 따라 난 하나의 포장도로는 작은 집들과 지역 학교를 조용히 이어준다. 이곳에 도착하려면 위험을 감수한 헬리콥터를 타거나 거대한 파도와 깎아지른 절벽 때문에 접안에 자주 실패하는 배를 이용해야 한다. 주민들은 현대식 집 바로 옆 오래된 용암류 위에서 솟는 자연 증기구에 야외 솥을 올려 달걀과 채소를 익힌다. 삶과 화산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섬, 그곳이 아오가시마다. 오이마스터리 괴선은 사람이 내쉬는 숨조차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한다.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는 이 외딴 마을은 한때 기온이 영하 71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영구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 가운데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서리의 군주 치스칸이 거대한 얼음 조각들로 가득한 동굴에서 이 얼어붙은 왕국을 지킨다고 믿는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뿔은 겨울 내내 자라나 혹독한 추위를 불러오고 봄 해빙이 시작되면 떨어져 나간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일은 야쿠트 말에 크게 의지한다. 두꺼운 털을 가진 이 강인한 품종은 1년 내내 야외에서 지내며 깊게 쌓인 눈을 발굽으로 파헤쳐 그 아래 얼어붙은 풀을 찾아낸다. 주민들이 먹을 것을 구해야 할 때는 얼어붙은 강으로 나가 얼음 낚시를 한다. 흐르는 물에 닿기 위해 몇 피트 두께의 단단한 얼음을 뚫어야 한다.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순간 그것은 몇 초 만에 통째로 급속 냉동되어 움직임이 멎기도 전에 돌처럼 딱딱해진다. 자동차 엔진은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 꺼지는 순간 극심한 추위 속에서 엔진 오일은 쓸모없는 진흙 같은 덩어리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땅에 닿기도 전에 곧바로 얼음 결정의 구름으로 흩어진다. 물과 하수관은 모두 땅속이 아니라 지표면 위에 놓인다. 이곳의 영구 동토층은 1년 내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얼어있어 평범한 방식으로는 파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이세오. 호수 한가운데에는 작은 석회암 섬 하나가 떠있고 그 표면 전체를 에이닝 소유의 네오고딕 양식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세워진 이 거대한 저택은 날카롭게 솟은 탑들과 높은 석벽을 지녔으며 그 벽은 깊고 푸른 물속으로 곧장 떨어지는 듯 이어집니다. 호수를 지나는 배 위에서는 내부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심엽수와 이국적인 식물로 가득한 울창한 정원이 생활 공간을 조용히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는 바위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 성을 설계했고, 그래서 이 구조물은 섬 위에 올려진 건물이 아니라 섬 자체가 그대로 자라나 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돌을 깎아 만든 작은 항구는 이 고립된 요새에 배를 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은 개인 소유로 관리되며 이탈리아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동화 같은 윤곽이 조심스럽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토코르토르미트는 그린란드에서 가장 고립된 마을로 불린다. 동그린란드의 끝없는 흰 툰드라와 검은 바위 사이에서 네온빛 목조 주택들은 눈밭 위에 놓인 밝은 장난감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장소 가운데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며 1년 중 9달 동안 바다 얼음에 막혀 바깥 세계와 사실상 단절된다. 거리에는 북극곰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약 350명의 주민들은 현관문 밖으로 나설 때마다 소총을 지녀야 한다. 마을의 식료품점에는 해마다 보급선이 단 2척만 들어온다. 그래서 계절마다 얼음이 갈라진 뒤에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몇 주 안에 사라진다. 공동체의 식량 대부분은 현지 사냥꾼들이 책임진다.
그들은 마을을 둘러싼 얼어붙은 피오르들을 가로질러 사양소와 물범의 흔적을 쫓는다. 긴 극야가 찾아오면 태양은 몇 달 동안 하늘에서 사라지고 기온은 자주 영하 34도까지 떨어진다.